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계 네, 김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창현입니다. 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그런가요? 우리 하고 할 때는 인사 안 드렸나? 아, 그래? 아. 그럼 공손하게 차렷. 네. 인사.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엔진룸입니다. 네. 짜잔. M이라는 거, M파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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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를 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전면에 카본 스트로바가 있고요. 아, 여기요? 네. 그 뒤쪽으로도 보시니까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스트로바가 저 뒤쪽으로 해서 걸리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네. 얘가 알루미늄 브레이스라고 그러죠? 네. 예. 이게 속으로 어디까지 봐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안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연결이 지나갈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좌우 비틀림은 이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 스트로바가 잡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저렇게 들어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네.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좌우 비틀어짐을 잡는 가간 스트로바 네. 형태고요. 카본으로 전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요 스트로바는 멋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멋 아니고 요거는 이제 좌우 진동 잡아주는 네. 스트로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좌우도 그렇고 네네. 요새 대각선 이 스트럿 있잖아요. 네네네. 그 뭐 예. G80에서도 보였고 네. 우리 여러 군데서 많이 봤잖아요. 네. 양쪽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본, 리얼 카본으로 제작된 차급에 맞는 네. 그런 부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엔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엔진이 SO 엔진, 네. 네, M3, M4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이고요. 네. NO 엔진이라고 이전에 그 싱글 터보 차저 엔진을 개량을 한 엔진. 그게 328, 330 뭐 이런 데 쓰이는 엔진이죠. 아주 폭넓게 들어가요. 네, 네. 그 엔진은 이제 트윈 스로틀 엔진이었는데 두 개로 나눠진 각각 매니폴더에 터보 차저를 하나씩 걸어서 트윈 터보로 네.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쪽이 흡기 쪽이고 터보 차저가 요 밑에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흡기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플래넘이라고 하기도 하고 흡기 네. 다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직렬 6기통. 네, 그래서 이 세 네. 개가 하나의 터보 차저. 네. 그 다음에 저 뒤쪽 세 개가 하나의 터보 차저 연결돼서 열로 구멍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저기 터보 차저가 잘 안 보이나? 잘안 같아요. 보여요. 네, 네. 여기 그 까만 거 보이는 게 터보 차저가 걸려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요 까만 거 한번 찍어 봐 주세요. 저게 전기 모터인데 저게 뭐냐면 웨이스게이트 열어주는 네. 전기 모터고 거기에 이제 액추에이터 달려 있어서 그 웨이스게이트 작은 뚜껑 열어주는. 그러니까 그 옆쪽으로 터보 차저가 걸려 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1, 2, 3번 실린더에 대한 터보 차저고. 네. 요 밑에 보시면은 요쪽에 아까 봤던 검은 모터 케이지 보이시죠? 브라켓. 제가 잘 안 보여서 4, 6번용 터보 차저의 웨스트 게이트를 열어주는 전기 모터, 그다음에 네,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인 거죠. 예. 네. 안 잡히네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없진 않을까요? 터보 요새 참 보기 힘들게 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렬 6기통이라서 네. 그리고 또 한쪽에 몰려 있거든요. 네. AR 비율은 두 개가 다 동일한 차저고요. 그래서 이제 트윈. 예, 트윈. 그리고 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를 보니까 미쓰비시 터보예요. 네, 예. BMW에서 게솔린 그 웨이스트게이트 터보에 미쓰비시를 사용을 하고 네. 디젤의 그 VGT에는 네. 보그워너 걸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네. 예. S55 엔진은 N55 엔진의 트윈 스크롤을 저렇게 각각 트윈 터보로. 네.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 저 S55 엔진에서 또 특이한 점은 네. 그 CHRA가 이제 얘는 트윈 터보니까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CHRA를 엔진 오일로 냉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냉각 그렇죠. 라인을 보통은 예. 보통은 엔진 오일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네. 터보 차저 CHR을 거쳐서 오일팬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일로 냉각을 하는데 얘는 터보 차저용 그 쿨링 시스템이 따로 있는가 보죠. 네. 그거를 BMW에서 이제 아쿠아 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쿠아 냉매 시스템인데 두 개의 CHRA를 별도의 냉각 라인으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고온에서 잘 견디는. 네네네. 우리 그 터보차저 열 받으면은 허당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확실히 줄어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직렬 6기통이라 그런지 네. 이렇게 좀 양쪽으로 들어가는 흡기 인렛이 좀 길어요. 아, 예. 흡기. 예. 이게 터보가 있으니까 네. 터보에서 엔진으로 보내는 거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네네네. 터보가 빨아들일 때 네. 4, 5, 6번 용 터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아들이고 네. 똑같은 게 오른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게 에어클리너거든요. 네. 이 에어클리너에서 1, 2, 3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예. 네, 요게 상당히 좀 길어요. 이쪽이 예. 기네요. 네. 컴프레셔에서 압축된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갑니다. 예, 순행식 인터쿨러를 네, 얘가 거치게 순행식 됩니다. 인터쿨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 M3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과급 차량에 달려있는 그렇죠. 장치고요. 요렇게 해서 한 바퀴 아래로 돌려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인터쿨러를 거치는 이유부터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터보 차저가 배기가스로 돌리는 거니까 네. 그 터보를 지나서 압축된 공기가 오면 이 터보를 지날 때 굉장히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워지면 공기가 부피 밀도가 낮아지니까 그거를 좀 식혀주면 어차피 실린더 체적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많은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더 공급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쿨링을 이 인터쿨러를 앞쪽으로 빼가지고 네. 달리는 공기로 시켜줬어요. 네네. 예전에는. 예. 근데 최근에는 다 위로 이쪽으로 엔진에 가까이 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터빈에서 공기가 앞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가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루트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악셀을 밟을 때 터보가 돌아가도 네, 터보가 한참 후에 반응이 한참 오게 후에 되죠. 네.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루트를 짧게 하면 네. 터보 돌 때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반응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터보력이 맞습니다. 줄어든다는 거죠. 인터쿨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네. 엔진 룸 안에 들어가려니까 순행식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인터쿨러 냉각용 에제버 따로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직렬 6기통에서 나란히 차저를 걸어놓고 네. 가급적이면 이제 컴프레셔에서 들어가는 압축 공기가 네. 최대한 짧게 네. 그 스로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해놓은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처음 시동을 딱 걸면 초기 반응에서는 스로틀이 달렸다가 네. 가속 페달에서 열리지만 네. 주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저 스로틀은 열린 상태로 네, 네.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왜 그러죠? 뭐 일하기 싫은가 보죠? 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벨브트로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BMW의 벨브트로닉이든 뭐 그 현대의 그 CVVL이든 네.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거고. 메이커들이 예. 같은 기능이지만 자기들의 시스템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VTEC 엔진이 또 유명해진 게 네. 그 밸브 양정을 2단계로 조절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캠이라는 게 이제 캠이 그렇죠. 그 흡기를 좀 깊게 열리게끔 네, 튜닝을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또 교환을 해야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이캠이 그 터보차와 비슷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냉간 그렇죠. 시에 네. 좀 허당치는. 네, 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바꿔놓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걸 구조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네. 어떻게 하이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한 게 네. 이제 리프트 기술이죠. 네, 네. 양정 기술로 그걸 조절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엔진이 이제 저회전일 때 가장 적합한 그 리프트하고 그렇죠. 엔진이 고회전일 때 가장 적합한 리프트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양산차가 8일 때는 그 일정한 적당한 RPM에서의 적합하도록 그 캠샤프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렇죠. 네. 근데 좀 세게 달리시는 분들은 네. 이게 고RPM에서 허당치는 게 좀 싫으니까 네. 고RPM용 캠샤프트로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하이캠이라고 하이캠이라고. 근데 그게 또 저 RPM에서 또 허당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반대로. 예. 근데 그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네. 이 밸브 리프트를 조절하는 가변 밸브 리프트 그렇죠. 기술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두 단계가 아니라 컨티뉴어스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라고 이제 그게 CVVL이랍니다. CVVL이라고 현대에서 쓰는. 근데 저는 그 메이커마다 각자 자기 이름을 예. 붙이는데 그 일본 쪽 표현들이 그래도 좀그 기능에 가장 요약해서 만드는 명칭인 것 같아요. 예. CVVL,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 그렇죠. 뭐 바리오 캠, 밸브 뭐 트로닉. VVEL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쓰기도 힘들어요. 하고 네, 너무 힘들어. 밸브 매틱 BMW에서 밸브 트로닉 네.
포르쉐에서는 베리어캠 플러스. 네. 아 너무 복잡합니다. CVVL이라고 하면 네. 밸브 리프트를 연속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딱 그까지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냐 그걸 에 봐야죠. 따라서 네. 한 가지 기능을 더 입힐 수가 있는 게 밸브로 다 조절할 수 있으면 네. 스로틀을 열어놓고 그렇죠. 밸브로 조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BMW가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 따라서 네. 밸브가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깊이가. 스로틀은 열린 네. 상태로. 네. 근데 만약에 리프트 조정량이 크지가 않으면 네. 악셀을 뗐을 때 얘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로틀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스로틀로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단지 CVVL이라 그러면 밸브 리프트만 조절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게 가장 앞선 그 레벨의 CVVL은 밸브 리프트를 조절하면서 스로틀을 오픈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밸브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노스 기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전이에요. 뭘 반았어요? 네? 뭘 반았다고요? 바노스라고. 예. 뭘 반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제가 쇼핑할 걸 좀 봐놨습니다. 아, 그래요? 목록. 장바구니에. 네. 그 바노스는 이제 헬리케일 기어로 네. 캠을 틀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캠을 틀어주는 이유는 흡기 밸브나 배기 밸브의 열리는 타이밍을 조절해 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것도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 그렇죠. VBT라고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예, 기능적으로 설명을 거기에다가 네.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또 컨티뉴어슬리 네.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이 또 그래서 되는 거죠. CVVT가 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BMW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 바노스라고 붙이는 거고 이 바노스가 원래는 예. 그 캠샤프트를 조금 각도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하나만 흡기캠에만 돌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싱글 바노스였고. 바노스라고 했다가 네네. 흡기캠이 아니라 배기캠까지 네. 돌려주는 걸 더블 바노스라고 그렇죠. 네. 초기에는 헬리케일 기어가 이 앞에 물렸었어요. 그렇죠. 이 앞에 네. 유압을 이용해서 그 양쪽을 캠샤프트를 조금씩 각도 미세 네. 조정을 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 이 앞에 예. 이제 동그랗게 좀 덩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반원 타입의 톱니가 이렇게 네네. 딱 들어갔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BMW는 직렬 6기통이니까 캠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캠을 네. 끝에서 그러니까요.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어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네. 거기에서 무슨 뭐 진동 뭐 뉴가 네, 생기거나 네, 이런 네, 문제가 네.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분의 2 지점으로 네. 당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겉으로 요 앞에만 띄어내면 헬리컬 기어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 일반 엔진하고 똑같이 느껴질 거고, 이 속에 캠샤프트 내에 이제 그 기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자연흡기 엔진에서 이게 하이캠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건데 네. 터보차저 들어가 있는 엔진에도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뭐 터보렉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도 있겠죠. 아, 그 뭐 부분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그 뜯어봐야 네, 아는 네. 문제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밸브로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게 사실은 직분사 엔진에서 네. 그 연료를 세밀하게 200바 넘는 압력으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포트 분사 같은 경우에는 한 3.5바 정도 압력밖에 안 되는데 네. 뒤에서 뿌려주니까 포트 네, 뒤에서. 네. 근데 그 엔진으로 직분사는 들어가면서 예. 정발이 되는 거죠. 예. 네. 직분사 같은 경우에는 한 250바 정도, 네. 예, 그 정도의 압력을 써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접 분사를 하기 때문에 네. 흡기 밸브의 조절이 엔진,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직분사 엔진에서 이제 벨트로닉 기술이 적용이 되면 네. 효율이 높아지니까 네. 터보차저에도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효율이 더 뭐 증가가 터보차저에 되겠죠? 대해서 터보차저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제 우리가 터보렉이라는 게 사실은 터보차저의 하나의 큰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터보차저의 터보렉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 VGT라든지 네. 트윈 스크롤. 트윈 스크롤이라든지 네. 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흡기 루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기 루트를 이렇게 가능하면 짧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예, 그게 또 터보에서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실린더까지. 부분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벨브트로닉하고 이 VTEC이라고 그러니까 더블 바노스. 더블 바노스 네. BMW를 하고 있으니까 네. BMW 용어를 써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터보차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이제 공기를 계속 순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그 스로틀 안쪽으로 공기가 대기하고 있게 한다든지 네, 네. 예, 그렇게 하는 기술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공기가 멈춰 있으면 다시 공기를 돌리기가 힘들다든지 네.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공기를
진공이 돼 있으면 다시 공기압을 채우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빈을 계속 돌려놓으면 예. 공기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터빈이 다시 돌리는 시간이 덜 걸린다든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M3, M4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놓게 되면 반응성이 높아져요. 네, 그 이유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놓게 되면 배기를 이용해서 네. 터빈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네. 얘가 그래서 항상 레디 상태가 되는 거죠. 악셀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공기가 어차피 터빈이 돌고 있으니까 돌린 김에 공기를 넣고 인젝션하고 이그니션만 하면 바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의 적용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에키스 사이클 엔진 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에키스 사이클을 이제 그 이중 샤프트를 단일 샤프트, 그러니까 오토 사이클처럼 하면서 네. 배기 행정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 밀러 사이클 네. 엔진으로 개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밀러 사이클의 개념도 밸브 타이밍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배기 밸브를 좀 길게 열어줘서 네. 그 입력보다 출력을 좀 더 높이는 네. 그런 효율을 가져가는 건데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네. 네. 아 여기 저 오일 필터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오일 가기 이거요. 편하겠는데요. 네. 예. BMW는 항상 위쪽으로 네. 오일 필터를 장착하게 돼 있죠. 서머스탯 앞에가 달려 있다 그러는데 무슨 온도에 따라서 제어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거 서머스탯이 그런 기능이니까. 근데 그런 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앞에 조금 달려 있는 저 장치는 이제 서머스탯입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가 이제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점프 할 수 있는 네. 예. 네. 단자는 여기 있고요. 역시 무게 배분을 위해서 배터리는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ECU가 어디 있니? ECU가 이슈가 어디 슈? 아마 그 이쪽에 붙어 있지 않나? 인터쿨러 아래쪽에 붙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게 참 이슈가 어디 있지? 네. 예, ECU가 그쪽에 붙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알터네이터 보이고, 네, 이게 알터네이터죠. 그 밑으로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 있겠고요. 네. 예, 뭐 전형적인 직렬 6기통 구성입니다. 이 직렬 6기통 이 엔진이 네. 살짝 오버스퀘어예요. 살짝. 그렇죠. 고가 살짝 크고, 네. 뭐 거의 스퀘어 엔진하고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N5 엔진을 기반으로 했고, 네. 기본적으로 7,300 RPM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터보 차저를 쓰는 엔진으로서는 상당히 RPM 높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피스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네. 피스톤 스피드가 초속 20m 정도 나옵니다. 그게 292 M3하고 292 M3가 피스톤 스피드가 같아요. 네. 네. 그 터보 차저를 올리게 되면 보통 피스톤 스피드를 낮춰야죠, 내리거든요. 보통. 왜냐면 압축비가 네. 이게 그 실압축비가 더 커지니까 10.2대 1이에요. 그냥 NA 엔진이랑 압축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대등합니다. 되겠네요. 네. 요즘은 뭐 조금 이제 NA 엔진의 압축비가 올라가는 분위기지만 예, 직분사기 때문에 뭐 11대 1까지도 네. 뭐 올라가고 뭐 더 올라가는 엔진도 있습니다만 네, 네. 10.2대 1이면은 터보 차저에서는 굉장히 높은 압축비예요. 네. 그래서 그 압축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피스톤 스피드 자체도 네. 빠르게 아주 네. 고속으로 가져간다는 건 네. 지금 이 S5 엔진이 고성능 엔진으로서는 완성도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수치만 봐도 얼마나 센가 하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네. 1850에서 5500 RPM까지 발휘가 됩니다. 네. 상당히 넓은 구간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운전이 상당히 편합니다. 저회전에서도 충분한 토크가 나오는 네. 그런 아주 훌륭한 엔진이에요. 더군다나 터보차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CHRA 냉각 라인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292 M3 이 이전 세대하고 얘하고 또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네. 292 M3 같은 경우는 서킷 같은 데 가면 네. 엔진 오일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예. 한 20분을 풀로 타기가 참 힘들어요. 네. 뭐 봄이 지나고 좀 여름 정도 되면 좀 한 5분, 10분 타다가 좀 쿨링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근데 얘는 그냥 스태미나가 짱짱해요. 예. 네. 온도 뭐 그냥 열이 뭐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오일 냉각 라인, 오일 냉각 라인, 뭐 여러 가지 냉각 라인. 그다음에 네. 뭐 인터쿨러, 네. 그다음에 뭐 CCRA의 별도 냉각 라인. 네네네. 하여튼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이 기울어진 네. 투입이 된 그런 엔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치가 아까 뭐 피스톤 스피드가
터보차인데 시속 20m, 아니 초속 20m다. 네. 라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정상급 엔진이고요. 네, 네. 거의 뭐, 그 고성능 슈퍼카에 피척하는 뭐 거의 그런 네네네.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성능 스포츠카의 NA 엔진의 피스톤 스피드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고성능 스포츠카도 요새는 터보차. 터보차가 되잖아요. 터보차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피스톤 스피드가 거의 뭐 초속 한 20m, 18, 20, 21 그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사이인데, 네, 네. 예, 그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 있다라는 네. 건, 이 지금 S5 엔진, 네. M4에 탑재되어 있는 S5 엔진이 물건이라는 거죠. 예, 네.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네, 엔진이다. 그러면서도 네. 6,000, 7,000으로 계속 밟아도 쉽게 뻗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엄청난 거죠. 예, 절대 싼마이 엔진이 네.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엄청난 물건입니다. 보여줍니다. 이 엔진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엔진 비싸잖아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좋은 엔진입니다. 네. 예, 공학적인 완성도도 높고, 네, 엄청나요. 그다음에 BMW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들이 거의 다 집약돼 네,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냉각 라인 쪽에 상당히 효율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또 터보차저 전자식 그 액추에이터로 그 조절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에 부직포 아무것도 같은 없죠. 거. 부직포 같은 네. 거 아무것도 없죠. 아, 뭐 열 때문에 뭐 네.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어떤 분들이 이거 원가 절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가 절감 네. 쩐다. 구멍 다 뚫어놓고 왜 안 달았어? 뭐 이렇게 이거 생각하는데. 냉각을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그냥 엔진은 여기까지잖아요. 네네. 여기에 인터쿨러가 달려 있잖아요.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크롭기 라인이- 본네트에 이걸 보시면 네. 자 닫아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M3, M4가 이렇게 본네트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완전 저 장식은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아래쪽 엔진 하드웨어하고 간섭을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거기 나, 예. 여기는 알루미늄. 이거 알루미늄이고요. 앞에도 펜더도 알루미늄이고요. 네, 본네트도 알루미늄이고요. 자, 도 보겠습니다. 도는 스틸로 되어 있네요. 아니 520D도 이거 안 붙었잖아요. 아, 예. 이 520D도 싼 마이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럴 리가요. 아 이거 네, 거기 A 필러 부분 스틸이고요. 예. 오이 잘 붙네. 네. 네. 그 다음에 뭐 트렁크는 또 네, 알루미늄입니다. 자 지붕은 딱 잘 붙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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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카본입니다. 지붕은 네. 카본입니다.